정부가 맹견 사육 허가제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아마도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시행된 지 제법 됐는데도 이걸로 사육 허가를 받은 맹견이 많지 않다 해요. 부산의 경우에는 전체 등록 맹견의 10%가 안 된답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있을 끼고요. 관련해가지고 전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라대학교 반려동물학부 김병석 교수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라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김명석 교수입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질문을 좀 드릴 텐데 먼저 지난주에 경남 밀양에서 한 주민이 자신이 키우던 맹견에게 물려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맹견의 경우 어떤 특성으로 인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인지, 특성과 또 맹견을 키우면서 어떤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할지 이런 것들 좀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에 밀양에서 일어난 물림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예. 사실 좀 상황을 보면은 80대 어르신께서 키우던 반려견 2마리가 싸우는 걸 말리다가 네. 일어난 사고였어요. 자, 이런 공격 행동은 사실은 이제 저희는 좀 이제 구분을 할 때 네. 뭐 여러 가지 공격 행동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우위성 공격 행동, 방어성 공격 행동,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요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방향이 전환된 공격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사실 이번 사고는 보호자가 순간적으로 너무 흥분된 강아지를 만졌기 때문에 네. 이 강아지가 순간적으로 보호자인 거를 까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좀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강아지들 좀 잘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강아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심리적으로 그걸 좀 파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잘 파악한다 해도 사실 물림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이러한 개 물림 사고를 막고 반려견과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맹견 사육 허가제가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제도를 왜 도입하게 된 건지도 짚어주실까요? 사실 맹견 사육 허가 제도는 2024년에 이제 법이 제정됐고 1년 네. 정도 계도 기간을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5년 4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네. 사실 외국 사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맹견 관련이 다시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견종도 똑같고요. 이런 이제 처리하는 것도 거의 유사한데,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좀 영향을 받고 그런 제도를 어느 정도 보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사실 맹견에 대한 분류는 했지만은 허가 제도는 아니었었어요. 그 전에는요. 네네. 그냥 개인의 어떤 선호나 기호 이런 거를 위해서 그냥 맹견들을 이제 키우셨는데,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사실 뭐 1,500만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물림 사고도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연간 한 우리나라에서 한 2,200건 정도가 보고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사망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형견들, 특히 맹견으로 지정된 강아지들의 경우에는 맹견 사육을 허가를 받도록 만든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사실 뭐 보호자분들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생각하시라고 하는 면에서 네네.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되고요. 보호자분들이 책임감은 이제 본인에 대한 책임감도 있지만은 당연히 타인, 사회에 대한 책임도 좀 가지시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된 제도가 맞을 텐데, 맹견 사육 허가제로 사육 허가를 받은 맹견이 부산의 경우 6%에 그친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실 작년에는 그래요. 계도 기간에는 한 6%가 났고, 네. 그런데 올해는 사실 부산시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이제 홍보도 좀 하셔가지고요.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약 21% 정도가 기질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네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저희가 막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뭐 조금은 홍보 부족도 있고요. 예. 여러 이제 보호자분들마다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막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고요. 네. 아직도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하시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궁금한 게 맹견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맹견 평가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지, 이게 평가를 통과하고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사실은 이제 맹견 테스트를 보기 전에 약 예. 90개 항목의 사전 설문 조사를 합니다. 요 안에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기질, 그리고 이제 현재 사육하는 방법, 네. 그리고 보호자분들의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 있고요. 사전 설문 항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맹견 기질 테스트에서는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뭐 사회성, 공격성, 그다음에 보호자의 통제 가능성 등을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좀 어려워요. 특히 통제 가능성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대형견이다 보니까 솔직히 그 초대형견이거든요. 네네. 예. 대부분이 이제 맹견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통제 가능성 테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면 할 수 있겠지만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요. 특히 이제 공격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공격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탈락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에 탈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달려든다거나 네. 점프하고 달려드는 경우에는 무조건 탈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려고 하는 행동, 물론 이제 테스트할 때는 당연히 입마개를 채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려고 하는 행동을 보인다거나 달려드는 행동을 보인 경우에는 일단 테스트를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개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부 언론 또는 일부 신문에서 보면은 뭐 3회 탈락하면은 안락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맹견 기질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시험을 수차례 볼 수 있어요. 예. 한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도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사육 허가는 뭐 잠시 보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맹견 사육 허가제의 실효성 어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작년부터 시행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계도 기간이 이제 끝나서 올해가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안정될 거라고 봐요. 무엇보다도 보호자분들이 네. 책임감 같은 거, 아니면 뭐 부담일 수도 있고, 또는 책임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책임감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관심, 또는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부담을 가지면서 돌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계도 기간이 끝이 나면 미어가 맹견 소유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참여율이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정부나 부산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교수님께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처음 아마 이 정부나 부산시도 아마 좀 저조할 거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떤 반려동물 등록제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네. 시간이 거의 지금 11년이 지났어요. 반려동물 등록제가 네. 정착되기, 아직도 저는 정착이 안 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한 400만 마리 정도가 등록을 했는데, 네. 추정 마리수는 한 600만 마리 되거든요. 아직도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들이 있는 것처럼, 뭐 맹견 사육 허가제도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10년 이 정도의 아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분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아니면은 반려견, 그러니까 맹견을 기르시는 이 보호자분들도 이런 맹견 허가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고, 또 거기에 테스트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연습도 하셔야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제도는 분명히 정착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예. 교수님, 끝으로 일상에서 들개나 맹견을 마주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들개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기본적으로 두려움, 공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격은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부 어떤 행동을 잘못 보였을 때 들개들이 저희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개들에게 먹이를 준다든지 또는 만지려고 한다든지 하면은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 들개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행동은 좀 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들개들을 만났을 때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빨리 도망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방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무,
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들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들개들이 있는 야산 출몰 지역에 가실 때는 가능하면은 혼자서 가시는 것보다는 한 두세 분이 같이 움직여 주시면은 네. 아무래도 들개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음. 뭐 이런 것만 명심해 주시면은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라대학교 반려동물학부 김병석 교수